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연을 쓰기까지 많은 노력을 한 좀 나이 많은 여자입니다. 손자에게 노트북에 글 쓰는 걸 배우고 연습을 충분히 했답니다. 저는 이 채널의 모든 사연을 듣고 열렬히 응원하는 광팬입니다. 저도 가슴에 박혀있는 사연을 이제야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두 손 모아 부탁드리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유한 집의 아들인 남편과 60년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시골에서 땅 부자로 유명한 엄청난 재력가의 집안이었답니다. 솔직히 말해 남편의 모든 면도 좋았지만 재력이 있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이는 저를 엄청 좋아해주는 애처가여서 신혼을 거의 공주처럼 보냈죠. 저희 둘 사이에는 아들 둘과 딸이 태어났고 여느 집처럼 다복하게 지냈답니다. 가장인 그이가 주는 사랑을 평생 받고 살 줄 알았는데 정확히 결혼 생활 10년 만에 그이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5톤 화물 트럭이 역주행으로 남편의 차를 종이장처럼 구겨버렸는데 살아나오지 못한 거죠. 장례식을 비통한 마음으로 치르고 그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돈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건물이 세 채나 있었고 저희 식구들이 살아갈 대저택이 있으니 제가 생계를 위해 고생할 일은 없었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긴 했지만 차례대로 사춘기를 보내고 나서는 평범한 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들 둘은 명문대를 진학했고 앞날을 잘 갖고 나갔어요. 성격도 온순하고 친구들이나 이성도 알아서 잘 만나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좀 달랐어요. 제가 차별하지 않고 잘 키운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는지 늘 불만이 가득했답니다. 수능 시험 전 딸을 열심히 보필하는데 스트레스를 모두 저에게 풀려고 했어요. 엄마, 오빠들 공부할 때는 간식도 직접 만들어주고 그러더니 내가 수험생 되니까 밖에서 파는 음식을 사다 주기만 하네? 오빠들이랑 내가 같은 자식이 아닌가? 나 주워왔어?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넌 내가 낳은 내 딸이야. 그리고 엄마가 맨날 사다 준 게 아니잖아. 지금 간식 만들 재료가 떨어져서 사다 준 거라고. 핑계 좋네. 하여튼 엄마는 아들, 딸 차별을 너무 심하게 해. 도대체 엄마가 언제 그랬다는 거니? 오히려 너한테 더 많이 신경 써서 네 오빠들이 질투하고 그랬었어. 엄마, 나 공부하게 나가. 괜히 시비 걸지 말고 나가라고. 시비는 미진이 네가 먼저 걸었잖아. 몰라, 나가라고, 나가. 딸아이는 수능 전에 유난이긴 했지만 항상 불만이 가득해서 저에게 많이 따졌답니다. 아들들을 챙겨주려다가도 딸 눈치를 봐가면서 행동했으니까요. 혹시 딸아이 말이 진짠지 아들들에게 물어봤더니 차별한 적은 결코 없다고 답해줬습니다. 여하튼 딸은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점수가 진짜 낮게 나와서 대학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재수를 해보라고 권유했지만 또 따지듯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대학 못 나오면 딸 취급 안 할 거야? 미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럼 나 대학 안 가. 대학 안 가면 뭘 하려고? 엄마 건물에서 장사나 하지 뭐. 장사? 20살인 네가 뭘 한다고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사회생활 하려면 일단 남 밑에서 일하는 것부터 해. 네가 철 좀 들었다 싶으면 그때 장사를 시켜주든 사장을 시켜주든 할 테니까. 제가 오냐오냐 키우긴 했어도 훈육은 잘했다고 판단했는데 아무래도 제 교육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들한테 시비 걸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딸에게 밖에 나가서 3년만 고생해서 돈을 벌어보라고 했어요. 그걸 잘 버티고 적응하면 장사할 자리를 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잘했답니다. 엄마, 이제 나 장사시켜줄 거야? 하라는 대로 사회생활 도전했고 3년 동안 돈도 많이 모았어. 그래, 뭐 약속했으니 차려줄게. 어떤 장사를 할 건데? 배운 걸 해야지. 화장품 매장 할 거야? 두고 봐. 내가 엄마 건물의 가치를 더 높여줄 테니까. 엄마 건물값 모르면 나한테 잘해야 해? 미진아, 그런 거 안 해도 엄마 너한테 잘해. 넌 하나 있는 딸이라서 엄청 귀하다고. 말로는 맨날 딸이 최고라고 하면서 오빠들만 보면 좋아 죽는 표정 짓잖아. 네 오빠들은 멀리서 지내고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잖아. 미진아, 엄마가 너한테 차별한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니? 아, 몰라. 어쨌든 내가 약속한 대로 3년 고생했으니까 매장 차려줘. 그래, 차려줄게. 열심히 해봐. 그렇게 딸은 대학을 가지 않고 20대 중반에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의 세월이 지나고 아들 둘은 대기업에서 과장 대리로 자리를 잡았고 결혼할 짝도 데리고 왔어요. 두 아들을 차례대로 장가 보내고 남편이 남겨준 건물 한 채씩 주고 내보냈습니다. 너무 빨리 준 것 같긴 하지만 아들 녀석들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고 저보다 재테크를 잘하니 재산을 잘 불려서 잘 살 것 같아서 결혼시키면서 유산을 줬네요. 그리고 장가간 아들들은 2년 만에 손자 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려주면서 제 마음을 춤추게 했어요. 더할 나위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잘 살아주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한편 딸아이는 화장품 가게를 하면서 여러 사건이 많이 터졌어요.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큰돈을 받아갔는데 알고 보니 다단계였습니다.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리고 형편없는 물건만 창고에 가득 쌓였답니다. 미진아, 너 장사도 할 만큼 해본 애가 어떻게 다단계에 빠지냐? 이러니 내가 너한테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아, 몰라. 나도 속았다고. 나 진짜 건실한 사업인 줄 알고 일을 버렸단 말이야. 근데 눈 뜨고 코 베이고 만 거지. 아, 사기꾼 놈들이 작정하고 꼬셔서 넘어간 거라고. 어이구, 잘하는 짓이다. 네가 저지른 빚은 내가 갚아줄 테니 다음부턴 이런 거에 빠지지 마. 엄마, 그 빚 갚아준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난 건물 언제 줄 거야? 오빠들은 장가 가면서 건물 한 채씩 바로 물려줬잖아. 아, 나도 내 화장품 가게 건물 증여해줘. 이거사, 네가 또 다른 사고 쳐서 건물 날려먹을까봐 당장 못 주는 거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엄마 날 엄청 무시하네? 내가 건물을 날려먹을 사람으로 보여? 그래, 내 눈엔 아직 네가 어른이 덜 된 것 같다. 나중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면 그때 물려줄 거야. 아, 그냥 지금 줘. 안 돼! 마지막 남은 건물은 딸이 현명해진 사람이 되면 그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대에 들어선 딸은 결혼하겠다는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때가 온 것 같으니 건물을 주기로 했죠. 그런데 결혼식 전에 예비 사위가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게다가 혼전 임신한 딸이 유산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세상에나,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냐?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나도 속았어. 그 나쁜 놈 때문에 충격받아서 내 애기가. 미진아, 유산한 건 정말 슬픈 일이다. 엄마 나 밉지? 잘 사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늘 하는 꼬락서니가 이 모양이라서 미안해. 아니다. 이번 일은 네 잘못 없다. 남자 잘못 만난 게 네 탓은 아니니까. 엄마 미안해. 앞으로 제대로 좀 살아볼게. 그래, 좋은 남자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일은 잊어. 가슴 아파도 무조건 잊어버려. 그렇게 딸을 위로하고 제 딸에게 상처를 준 놈을 찾아냈습니다. 그 놈과 상간녀가 사는 집 가서 엄마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죠. 아이, 어머님 그만 좀 때려요. 아이씨, 이제 보니 미진이가 누굴 닮은지 알겠네요. 어머님이랑 판박이에요.
성질머리가 더럽고 무식하게 나오는 게 어머님이랑 미진이가 똑같다고요. 이 씹어먹을 놈 좀 보소. 임신한 내 딸 충격 주고 도망간 놈이 어디서 내 딸 욕을 해? 그리고 이놈아, 당연히 모녀가 닮는 법인 거 몰라? 아무튼 이놈은 오늘 나한테 매운맛 확실히 보게 될 거야. 그놈과 상간녀를 패대기 치고 평생 불행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딸보다 제가 더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미인 제가 제대로 사윗감을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게 허락해준 것 같아 죄인의 마음이었죠. 그걸 본 딸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그만 좀 속상해하라며 난리였답니다. 이후 딸아이는 몸조리를 하고 다시 화장품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3년 뒤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 이쪽은 내 애인이야. 멋있지? 응, 그래. 멋있는 청년이네. 우리 미진이랑 오래 만났어? 예비사위는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2년 좀 넘게 만났습니다. 그 외모도 마음도 예쁜 사람이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 딸이 좀 예쁘긴 하지. 근데 성격이 말괄량이라서 좀 힘들 수도 있어. 그 말에 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니 엄마, 내가 무슨 말괄량이야. 난 조신하고 얌전한 현모양처 같은 여자라고. 미진아, 아무리 그래도 현모양처는 아니지. 넌 내 딸이야. 내가 가장 잘한다고. 웃겨. 하여튼 내 애인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결혼 허락해 줄 거지? 좀 더 두고 보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결정해. 무슨 물건 고르는 것도 아닌데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이미 난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니까 결혼시켜줘. 미진이 너 잘 살아야 한다.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잘 살아줘야 한다고. 걱정하지 마. 우리 둘은 천생연분이라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오빠들보다 훨씬 더 잘 살 거야. 딸과 사위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둘이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약속했고 결혼하기 전까지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고 걱정을 내려놨죠. 사위의 집 사정은 형편이 여의찮았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데다 과거에 사돈이 진 빚을 사위가 갚고 있대요. 당연히 제 딸이 걱정되어 말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었는데 딸이 사위에게 푹 빠진 걸 보고 시원하게 허락해줬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마음 편히 살라고 사위가 갖고 있는 사돈의 남은 빚을 대신 갚아줬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빚 갚는 데만 할애했는데 이렇게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짜로 갚아준 거 아니야. 내 딸 행복하게 해줘야 해. 미진이 울리면 자네 눈에선 피눈물 피고름을 짜게 해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요. 평생 미진이가 웃게 해줄 겁니다. 약속해요, 장모님. 신혼인 딸은 몇 달 뒤에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두 아들과 막내딸까지 가정을 이루고 손자를 낳으니 정말 기쁘더군요. 자식들이 잘 사는 것만 보면서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면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막내 손자는 딸보다 제 손에 많이 키워졌습니다. 화장품 매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딸을 대신해 낮에는 제가 육아를 했어요. 엄마, 우리 아들 봐줘서 고마워.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뭘. 아 맞다. 너 건물 증여받아야지. 이제 이 건물 너한테 물려주마. 아니야, 됐어. 엄마 노후자금으로 임대료나 받으면서 지내.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건물 빨리 달라고 닥달하던 게 엊그젠데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야? 나도 나이를 먹었고 자식까지 낳았으니 변해야지. 엄마가 우리 3남매 키운다고 고생한 것도 생각났고 엄마가 재산 하나를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 엄마를 위해 건물 하나는 남겨둬. 해가 서쪽에서 떴나? 예비진아, 엄만 집이 있으니 괜찮아. 건물 받아도 돼. 그럼 나중에 받을게. 아주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달라고 할게.
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건물은 나중에 증여해 주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막내 손자가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스스로 119를 불러 병원에 갔더니 암으로 의심된다고 조직 검사를 했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하며 병원 생활을 하게 됐죠. 몸이 무겁고 아파서 거의 누워서만 지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찾아와도 일어나서 배웅하지 못했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자주 들러 위로와 응원을 해줬는데 딸 부부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전화를 해도 퉁명스럽게 받고 끊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딸과 사위가 별거 중이라고 합니다. 큰아들이 만나고 왔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항암 치료를 받고 물도 못 마시고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딸이 혼자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진이구나. 엄마, 내가 속을 많이 썩여서 이렇게 된 거야. 미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이랑 별거 중이라는 거 들었지? 잘 사는 모습 보여야 하는데 미안.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되냐? 내 성격이 워낙 억세고 모나서 그이가 잠시 도피한 거야. 뭐 말 안 해도 뻔하잖아. 내가 성질 죽이고 지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 앞으로 어쩔 셈이야. 다시 화해하고 잘 지낼 거야.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 미진아, 아픈 데는 없지? 억지로 결혼 생활 이어가려고 하지 마.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고마운 말씀이네. 엄마, 잘 쉬고 계셔. 남편이랑 화해를 하든 해결 잘하고 내가 엄마 간병하러 올게. 나 너무 미워하지 말고 기다려줘. 엄마는 널 미워한 적 없다. 잘 풀고 해결하고 와. 딸은 그렇게 돌아갔고 저는 암과의 사투로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막내 미진이가... 미진이? 그러고 보니 우리 딸 얼굴이 안 보이네. 큰아들, 너 여동생 안 챙기냐? 다음에 올 땐 꼭 같이 데려와. 엄마, 미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에서 오는 길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전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딸 미진이가 사고로 숨졌다고 했죠. 눈물이 앞을 가렸고 목에서 터져나오는 쇳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진이가, 내 딸 미진이가, 안 돼. 그렇게 떠나면 안 돼. 자식들도 눈물이 터져서 오랫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제 몸은 움직일 수도 없었고 외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장례를 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답니다. 한 달 동안 딸만 생각하면서 병실 천장만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사위가 손자를 데리고 면회를 왔더라고요. 힘들게 침대에 앉아 고통스러운 한숨을 내셨습니다. 이서방 자네 왔나? 우리 손자 민호도 왔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래, 죄송해야지. 내 딸 눈물 안 나게 해달랬더니 저 세상으로 보냈나? 면목 없습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아휴, 자네가 꼴 보기 싫지만 민호가 있으니 큰 소린 치지 않겠네. 전에서 화를 참으며 손자를 먼저 안아줬고 사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민호가 불쌍해서 어쩌나? 이서방,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대답이 그래? 사실 저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래도 민호는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거야? 면목 없습니다. 제가 능력도 없는 놈이라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에휴, 산 넘어 산이구만. 우리 딸을 잃은 것도 가슴 찢어지는데 내 손자 민호를 키우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니 가슴이 철렁이는구만.
저는 사위는 밉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손자를 생각해서 고민 끝에 딸에게 주려고 했던 건물을 사위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건물 자네가 받아. 우리 민호를 위해 주는 거니까 내 손자 잘 키우고 있어. 내 몸이 나을지 버티지 못할진 아무도 모르니까 자네가 민호를 책임져 주게. 장모님 고맙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됐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자네가 민호 아빠라는 게 아닌 일이 되지 않으니 자네한테 건물을 주는 게 맞지. 내 손자 잘 키우고 있게. 만약 민호에게 상처 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장모님, 민호 제 아들입니다. 이제 민호만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그래, 그거면 돼. 내 손자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 저는 변호사를 불러서 사위에게 건물을 증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투병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고비를 몇 번 넘겼답니다. 1년 뒤 기적적으로 암이 완전히 사라져서 퇴원할 수 있게 됐죠. 가장 먼저 손자 민호를 보러 사위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더군요. 사돈한테 연락했더니 닿지 않아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이 사돈, 우리 손자 어디 있습니까? 이 서방이 이사를 한 모양이던데. 우리 아들이요? 뭐야,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새장가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이 서방이 재혼을요? 괘씸하긴 하지만 사위도 남자니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재혼을 했다니 좀 서운하네요. 뭐 그래도 이해해야겠죠. 사돈, 이 서방 집에 찾아가야 하니 주소 좀 알려주세요. 거기 가도 댁에 손자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새장가 가면서 애는 버렸어요. 버리다니요? 민호를 버렸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이 옆엔 내가 암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네. 그래요. 우리 아들 새장가 가서 잘 살고 있어요. 민호는 내다 버렸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돈? 당신한테도 손자인데 버리는 걸 그냥 구경만 했어요? 새롭게 시작하려면 걸림돌은 쳐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미친 할망구를 만나.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기력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손자가 버려진 걸 알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을 그 자리에서 피비린내가 날 때까지 두들겨 팼습니다. 아주 그냥 개작살 내버렸죠. 그리고 당장 아들들을 불러 손자가 버려진 고아원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원장을 찾아가 제가 민호 할머니이니 빨리 손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민호야! 할머니! 민호야 이리 와! 할머니 왔어! 아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 이제 나 고아원에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내 똥강아지! 이제 할머니랑 살 거야. 어서 가자! 저기 원장 선생님, 우리 손자가 버려질 때 친척들이 있는 걸 몰랐습니까? 이것 보세요 할머니. 직계 가족 아니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애 키우기 힘들다고 버려진 애를 받아준 것뿐입니다. 그때가 90년대였고 고아원에 잠시 맡겨두고 떠나간 부모들이 많던 시기라 쉽게 민호를 버릴 수 있었나 봅니다. 당신들이 친척이면 호적등본 떼와서 확인해줘요. 그리고 데려가려면 데려가시오. 당연히 데려가야죠. 민호는 우리 집 식구입니다. 결국 친척관계임을 증명하고 손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잠시 봐주기로 해서 데려갔고 저는 사위놈을 혼자 찾아갔어요. 제가 물려준 건물 덕분에 직장생활도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고 있더군요. 큰 집에 만삭인 새 마누라와 알콩달콩 놀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이 서방이 못난인가라! 감히 내 손자를 버려? 네 아들을 고아원에 버릴 수가 있는 거냐? 뭐야, 장모님 살아있었어요? 암 걸려서 오늘 내일 하던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네. 이놈아, 천벌 받으려고 자식을 버려? 니놈 뭐하는 놈이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내 새 마누라가 임신했다고 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근데 새 마누라가 민호가 있으면 재혼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고아원에 보냈어요. 고얀 놈, 넌 인간 탈을 쓴 짐승이지?
어디 그 가죽을 내가 벗겨내 보겠어. 사위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꼬집고 핥히고 따귀를 흠씬 날려줬답니다. 아이, 이 할망구가 돌았나?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무식하게? 무식? 너 정말 무식한 게 뭔지 본 적 있냐? 오늘 네 놈을 저승으로 보내고야 말겠다. 노친내가 맞아주니까 진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당장 안 떨어져! 사위가 절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다시 일어서렸는데 기운이 나지 않아 쓰러져 있었죠. 그러다 쫓겨나게 됐고 큰아들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부터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딸의 사고가 우연인지 별거의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했죠. 딸의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사위와 연관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가 오랫동안 바람을 피워왔고 딸은 매번 용서해주고 받아줬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해 별거를 하게 됐다네요. 딸이 이혼하지 않고 참았던 이유는 바로 저 때문이랍니다. 딸의 친구가 말하길 저에게 실망 끼치는 걸 그만하고 싶다며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사위를 용서했답니다. 그러다 결국 별거까지 가게 됐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듣고 광분해서 아들들과 같이 사위놈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네 놈이 감히 바람을 피워? 내 딸 가슴에 대못을 여러 번 박았다면서? 넌 사람도 아니야! 이봐요, 장모님! 부부의 일은 사생활입니다. 그런 걸로 나를 비난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새 마누라는 곧 출산 예정일입니다. 행패 부리지 말고 꺼지세요! 형님들도 나가요! 그때 며느리 뒤에 숨어있던 손자 민호가 사위에게 얼굴을 보였습니다. 저놈은 또 왜 데리고 온 겁니까? 고아원에서 데려왔으면 당신들이 알아서 키울 것이지 여긴 왜 데리고 왔냐고요? 사위는 진짜 짐승보다 못한 놈이었습니다. 이에 두 아들은 사위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제대로 혼내줬답니다. 치아 몇 개가 부러지고 다리를 부러뜨렸더라고요. 아이씨! 당신들 내 집에서 나가! 다 끝난 일인데 왜 찾아와서 난리야! 이서방 자네, 내 건물 받고 호강하며 잘 지내고 있구만. 곧 내가 다시 가져올 테니 거지될 준비해. 과연 저 상간녀가 쥐뿔도 없는 네 옆에 계속 붙어 있을까? 한설이 너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장모님, 벌써 변호사랑 여러 차례 상담했습니다. 저한테 준 건물 다시 받는 건 어려울 거예요. 건물 한 채 받고 세장가 가서 잘 살고 있으니 이깟 이빨 몇 개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건 눈 감아 드리죠. 살가죽을 발라버린 나쁜 놈. 두고 봐. 넌 천벌을 받고 말 테니까. 아들들과 나와서 제 건물을 되찾으려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좀 어려울 거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일단 한번 싸워보기로 했죠. 그런데 이미 물 건너간 건물은 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판결을 듣게 됐습니다. 암에 걸려 판단을 잘못하고 건물을 준 제가 원망스러웠죠. 결국 복수를 실패하고 말았네요. 손자를 제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사랑스러운 손자를 보니 제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키워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진 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 결과 손자가 대학을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 손자가 대단하네. 의대라니. 할머니가 절 이렇게 잘 길러주셨으니 가능한 일이죠. 고마워요, 할머니. 내가 고맙지. 그동안 반항 한 번 안 하고 늘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줬잖니. 내가 널 키운 게 아니라 네가 날 키운 것 같다, 민호야. 할머니도 참 재밌는 말씀 잘하시네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서 제가 결혼해서 자식 낳는 거 보시고 제 자식이 결혼하는 것도 다 봐주셔야 해요. 나더러 그렇게 오래 살라고? 아이 그래, 우리 손자가 의사 선생님 될 테니 네가 날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만들어라.
알았냐? 당연하죠. 할머니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니까 앞으로는 이 손자만 믿고 사세요. 똑똑한 손자는 의대를 가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인턴을 거쳐 레지던트가 됐어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해서 제가 자주 찾아가 옷도 챙겨주고 도시락도 매번 날랐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세수는 했냐? 할머니 이거 다크서클이에요. 세수해도 안 지워지네요. 아 의사 선생님이 사람 구하느라 고생이 많다. 밥 안 먹었지? 이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불고기 해왔다. 와 할머니 냄새가 끝내주네요. 아, 할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 이 녀석아. 내가 너 전문의 되고 장가 가는 것까지 다 볼 거다. 그때까진 튼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할머니 저 여자친구 있어요. 같은 레지던트 하고 있는 동기예요. 뭐? 아이 그런 좋은 소식을 왜 이제야 전하는 거야? 그럼 네 짝꿍도 불러서 같이 밥 먹으면 되겠네. 어서 불러와라. 손자는 여자친구를 불렀는데 정말 눈부시게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손자와 짝꿍이 연애질하는 걸 한참 바라봤네요. 이 녀석 오늘 할머니한테 아주 큰 선물을 보여줬네. 고맙다 민호야. 할머니 더 좋은 선물도 있어요. 제가 큰 선물 드릴게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어? 혹시 아가씨가 임신이라도 한 거냐? 할머니도 참. 아니에요. 저 그런 사고는 안 쳐요. 아 그게 왜 사고냐? 좋은 일인데. 아무튼 다른 선물은 뭐냐? 밥 다 먹고 보여드릴게요. 아마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손자는 도시락을 아주 맛있게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손자 짝꿍은 호출이 와서 병실로 달려갔고 저는 손자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 민호야 대체 어딜 가는 거야?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할머니. 기대하고 저만 따라오세요.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암 환자들이 입원한 병실 복도에 내렸습니다. 손자가 안내하는 곳에 따라갔더니 이윽고 한 병실 문을 열어주더군요. 할머니 선물이 여기 있어요. 어서 들어가 봐요. 여긴 왜? 제가 멈칫하자 손자가 제 손을 잡아당기며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삐쩍 마른 환자 앞에 서게 됐는데 도통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민호야 너 지금 뭐하니? 환자 앞에 데려와서 무슨 선물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우리 할머니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네. 자세히 좀 보세요. 이 남자 환자 얼굴을.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자세히 환자 얼굴을 봤더니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간은 네 아버지 아니냐? 맞아요. 딩동댕. 제 선물 마음에 드세요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놈이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 말기암 환자예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날 고아원에 내다 버리고 할머니 건물 받고 새장가 간 못된 짐승이 암에 걸려서 우리 병원에 들어온 걸 말이에요. 이 짐승 드디어 천벌을 받았어요 할머니. 저는 사위놈의 얼굴을 보고 놀랐지만 손자가 모든 걸 다 기억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민호야 너 다 기억하니? 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기억이 나는 거야? 할머니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지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 짐승 같은 아버지가 나더러 걸리적거리지 말고 고아원 가서 알아서 살라고 했었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딴 짓을 벌였죠. 아마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도 이놈 때문일 거예요. 그동안 네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묻지도 말하지도 않더니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혼자 꾸역꾸역 삼키면서 산 거야? 할머니가 이 짐승을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참았죠. 아무튼 할머니 이제 속이 좀 시원하시죠? 글쎄 잘 모르겠다. 그동안 이놈을 잊고 살아와서 그런지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는구나. 한참 사위놈을 내려다보는데 곧 눈을 뜨더군요. 민호 왔냐? 네 할머니도 모시고 온 거냐? 자네 정신이 드나?
참 꼴이 우습구만. 말기 암이라고. 어이, 장모님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오랜만인데 꼴이 말이 아니네. 못 알아볼 뻔했어. 죄송합니다. 참 빨리도 사과하는구만. 고작 이렇게 되려고 나와 손자를 배신한 거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니놈 마누라랑 애는 어딨냐? 누구도 자네를 돌봐주지 않는 거야? 자네 모친은? 저희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누라 암 소식 듣고 바로 집을 나가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이 딸내미가 제 딸이 아니더라고요. 새 마누라가 다른 놈의 딸을 임신하고 저한테 온 거였더라고요. 뭐? 참나. 진짜 자네 인생 막장이구만. 자식을 버리더니 그렇게 당한 거야? 사위가 한숨을 내쉬자 냄새가 심하게 나더군요. 장모님, 제가 많이 한심하죠. 이게 다 과거의 잘못 때문이겠죠. 그래, 잘 알고 있으니 다행이네. 우리 손자가 날 위한 큰 선물이 있다더니 제대로 된 선물을 받았어. 기분 아주 좋구만. 사위는 기침을 하더니 입을 닫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선물을 보았고 속 시원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손자를 보러 병원에 갔지만 사위놈을 따로 보진 않았어요. 뭐 봐봤자 할 말도 없고 그냥 앓다가 저승 가면 그만이었으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원 입구에서 앞으로 지나가는 모녀를 보게 되면서 뒤를 따라 사위놈의 병실로 따라갔습니다. 모녀는 상간녀와 딸이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직접 귀로 듣고 싶어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이윽고 상간녀와 딸내미가 사위놈 앞에 서서 따지듯 말하더군요. 이 양반아, 저 세상 가기 전에 건물 증여해달라고 했지? 아빠, 나 건물 주고 가. 돈도 싸들고 갈 거 아니면 다 퍼주고 가라고. 이것들이 염치도 모르나. 당신은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밥을 차려준 적 있어? 나 몰래 바람 피운 게 몇 번인지 내 입으로 말해줄까? 그리고 당신이 낳은 딸, 내가 기른 저 말썽쟁이 딸내미는 내 친딸 아니잖아. 내가 암 걸려서 입원할 때 짐 싸서 새 집으로 이사간 것들이 양심 없이 유산을 물려달라고? 아니, 절대 안 돼. 두 사람한테 유산 줄 리 절대 없으니 나가. 여보, 내가 바람이 난 건 당신도 이유를 알잖아. 남자 구실 못하는 당신이 문제였잖아. 그리고 우리 딸은 같이 키웠잖아. 키운 정이 있는데 이제 와서 딸이 아니라고 부정하겠다는 거야? 당신도 참 등신 같다. 어차피 말기암에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놈이니 곱게 재산 주고 가. 어차피 우리 말고 줄 사람 없잖아. 없긴 왜 없어? 내 핏줄 있는 건 몰라? 핏줄? 설마 민호? 뭐 당신이 고아원에 내다버린 그 꼬맹이? 그래, 내 아들 민호한테 이미 다 전 재산 증여했어. 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장 꺼져. 이 양반이 미쳤나? 민호한테 재산을 줬다는 게 말이 돼? 아니야,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한테 화나서 그냥 말을 지어낸 거지? 못 믿겠으면 불러서 물어봐. 아, 그 자식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불러? 병실 밖에서 듣고 있었는데 제 뒤에서 손자가 절 부르더군요. 할머니, 재밌는 구경하러 오셨네요. 같이 들어가요. 저는 얼떨결에 손자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를 바보 만든 상간녀 아줌마랑 따님 오셨네. 따님은 처음 보고 아줌마는 구면이네요. 나 기억나요? 네가 의사 가운을 왜 입고 있는 거냐? 설마 이 병원 의사? 네, 오늘 같은 날이 올 것 같아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나 봅니다. 고아원에 버려진 놈이 지 할미 덕분에 잘 살았나 보지? 야, 너 정말로 내 남편 재산 받았냐? 네, 제가 받았어요. 유일한 혈육이 저니까 제가 받아야죠. 이것들이 지금 우리를 놀리나? 야, 임마, 내 남편 유산을 왜 네가 받아? 그거야 짐승놈이 주겠다고 하니까 받은 거죠. 아줌마, 이 집 모양인데 이 짐승놈이 가진 재산은 모두 저희 할머니 거였어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제 와서 돌려받겠다는 거야? 야, 잔소리 집어치우고 네가 받은 유산 내놔. 어차피 그거 너 혼자 다 못 먹어. 우리가 유산 분배 소송 걸면 토해내야 한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받은 아주 깨끗한 재산인데요. 우리 변호사들이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로 빼앗길 일이 없다고 하던데 정 못 믿겠으면 고소를 해보시든가. 상간녀와 딸은 제 손자 앞에 가까이 다가와 노려보더군요. 야, 좋은 말 할 때 내놔. 그거 내 남편 돈이고 우리가 가족이야. 넌 어렸을 때 인연끈은 아무것도 아닌 놈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짐승놈이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아줌마, 이게 다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천벌을 이 짐승놈만 받은 것 같죠? 당신들도 곧 벌을 받을 겁니다. 야! 네 애미는 사고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고! 당신들이 바람만 피우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사고 나지 않았을걸요? 사고 났던 날 엄마는 당신들을 찾으러 나갔으니까! 그 길에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누가 우릴 잡으러 오래? 가만히 있었으면 별일 없었을 거 아니야! 아무튼 네 애미가 되진 건 우리 탓 아니야. 사고라고! 그러니까 네가 받은 유산 당장 내놔! 싫은데 이 짐승놈의 재산은 우리 할머니 것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지? 난 우리 할머니한테 모두 드릴 거야. 니들은 그냥 옆에서 침이나 질질 흘려라, 이 역겨운 인간들아. 손자가 막말을 하자 상간녀가 손자의 따귀를 날리더군요. 이에 제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바닥에 누르고 관자놀이에 싸다구를 갈겨줬습니다. 아이, 이 할망구가 돌았나! 그만두지 못해? 이제 시작인데 뭘 그만두라는 거야? 옛날에 네가 임신 중이라 손을 대지 못한 게 한이었는데 오늘 그 한을 풀 수 있겠구나.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난 줄 알아? 상간녀를 두들겨 패주자 그년 딸내미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손으로 그 기집애의 귓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게 비틀고 잡아당겼죠. 두 여자의 괴성이 터져 나왔는데 손자 녀석이 병실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더군요. 그래서 전 마음 놓고 과거의 복수를 제대로 풀기로 했습니다. 상간녀와 기집애 둘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서이놈에게 물었습니다. 이 짐승놈, 잠깐 한편이 돼볼래? 장모님. 뭐해? 네가 이 옆에 내맡아. 내 손자는 의사 선생님이라 더러운 걸 손에 묻히면 안 돼. 네, 알겠어요. 일어나 볼게요. 사위놈이 힘겹게 일어나더니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목발을 잡고 상간녀의 얼굴과 몸을 휘두르 팼습니다. 저는 상간녀의 딸의 머리채를 잡고 귓방망이와 턱주가리를 날려줬고 옆구리를 걷어차 버렸답니다. 한참 동안 후드려 패주자 두 모녀는 개거품을 몰고 질질 짜더군요. 이 놈팽아, 암 걸려 돼질 거면 얌전히 유산 물려주고 갈 것이지 왜 사람을 패대기 쳐? 내가 눈이 삐었지. 너 같은 거랑 바람나서 전철을 그렇게 만들다니. 시간을 되돌리면 난 너 따위 것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넘어왔잖아. 나랑 20년 넘게 잘 살았잖아. 그래. 근데 모두 잘못한 거야. 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지만 이젠 모두 바로잡을 거야. 그래야 눈이라도 편히 감고 저승 가서 전처한테 사과할 용기가 생길 테니까. 이 놈팽아, 닥치고 돈 내놔. 네 돈 다 내놓으라고. 네 아들 놈한테 준 돈 돌려달란 말이야. 내가 그것 때문에 네 놈이랑 붙어 산 건데 왜 그걸 네 멋대로 써버려? 상간녀는 시종일관 돈만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위놈이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고 흠씬 두들겨 패줬으니 그 자리에서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걸 알고 모녀가 네 발로 기어 나갔습니다. 저는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이놈이 유산을 너한테 줬어? 네, 저더러 받아달라고 해서 얼씨구나 하고 받아줬죠. 할머니 재산이니까 고스란히 드릴게요.
아휴, 그 돈 때문에 네가 이놈을 용서라도 해준 거니? 아니요, 그럴 리가요. 할머니, 제가 이 짐승놈을 평생 증오하고 살아왔어요. 마음속으로 저주를 내린 게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하실걸요? 그럼 유산만 받는다는 거지? 다시 부자 사이가 되는 건 아니지? 할머니, 아직도 손자를 모르시네. 제가 미쳤다고 이 짐승한테 아들이 돼주겠어요? 이봐 아저씨, 당신이 직접 말해봐.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지. 사위놈은 침대에 다시 누웠고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바라는 거? 그런 거 없다 민호야.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어떻게 용서받겠니?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리는 것뿐이야. 네 엄마는 되돌릴 수 없어. 미안하구나. 할머니 들으셨죠? 이놈도 양심이 있어서 저한테 뭘 바라고 그러진 않아요. 참 희한한 일일세.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 변한 건가? 이보게, 자네.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확실히 알아둬. 장모님, 제가 무슨 염치로 민호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저 그렇게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사위놈은 진짜 죽을 때가 되어 뉘우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얼마 뒤 사위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는 아무도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상간녀 모녀가 유산 분배 소송을 걸었는데 손자가 알아서 잘 막아냈답니다. 변호인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하나도 돌려주지 않아도 됐죠. 손자는 저에게 많은 재산을 건네줬고 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원래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에요. 받으셔야 해요. 됐다. 나한테 재산은 자식들이다.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이 내 재산이야. 그중 가장 중요한 재산은 바로 너고. 이 돈은 네 엄마가 받아야 했고 네가 물려받아야 할 것이었으니 제 주인을 찾아간 거다. 나도 이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 나 의사예요. 앞으로 돈은 아쉽지 않을 만큼 벌 거라고요. 그래도 가지고 있어. 나중에 쓸 시기가 올 거야. 손자는 사위놈에게 받은 재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이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 돈은 우리 엄마 생각해서 좋은 데 쓸까요? 우리 병원에 병원비가 없어서 대출받고 밤낮 없이 일하는 보호자들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쓰면 어떨까요? 뭐 그거야 네 돈이니 네 마음대로 해라. 좋아요. 그럼 이 돈은 환우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기부하겠어요. 그렇게 손자는 많은 유산을 병원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답니다. 뭐 제 자식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위놈과 상간녀에게 마지막까지 복수를 해줘서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자는 레지던트를 마치고 심장외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귀던 의사 아가씨와 결혼하게 됐어요. 혼주석에 앉게 되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딸을 대신해 손자를 키웠고 장가까지 보내니 신기하기도 했고 시간이 언제 이만큼 흘렀나 싶었습니다. 이듬해 손자가 증손녀를 낳았고 제품에 안겼는데 꼭 딸 미진이를 아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할머니, 증손녀를 아는 기분이 어떠세요? 어떻게?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걸 실감하고 있지. 할머니 아직 젊어요. 내 눈에는 50대로 보인다니까요. 이놈이 할머니 놀리네. 손자는 실컷 웃더니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앞으로 손자가 주는 사랑 많이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 이렇게 증손녀 안아보니 더 오래 살고 싶다. 손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미진이를 키울 때가 생각나곤 한답니다. 마지막 소식 한 가지를 전하자면 이 사위놈의 새 마누라인 상간녀는 새 시집을 갔는데 사기꾼 같은 놈을 만나서 제대로 당했답니다. 도박 중독자였는데 상간녀 집을 거덜낸 건 물론이고 상간녀와 딸의 명의로 사채까지 쓰고 도망갔다네요.
한 번도 일을 해본 적 없는 두 모녀는 이제야 고생길을 걷게 됐답니다. 천벌을 이제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수십 년간 걸친 저의 쓰라리고 원통나는 사연은 이렇게 사필귀정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성의껏 글을 써봤는데 많이 부족해 보일까봐 걱정이지만 넓은 마음을 가진 청취자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을 거라 믿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날이 쌀쌀해지고 있네요. 따뜻하게 입고 좋은 날들을 마주하세요. 감사합니다.